로마 제국의 역사는 수많은 황제들의 흥망성쇠로 점철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티투스는 짧지만 강렬한 통치로 로마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황제였다. 그는 플라비우스 왕조의 두 번째 황제로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의 뒤를 이어 서기 79년 즉위했다. 강력한 군사 지도자이자 유능한 행정가였던 그는 유대 반란을 진압하며 명성을 얻었고 제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예상보다 짧았다. 황제가 된 지 불과 2년여 만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로마인들은 그를 아쉬움을 남긴 황제로 기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업적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로마는 대화제와 폼페이 최악의 재난을 겪었지만 그는 신속한 구호 조치를 시행하며 자비로운 황제라는 명성을 얻었다. 티투스의 짧은 치세는 플라비우스 왕조의 전성기와도 맞물려 있다. 그의 통치는 강력한 제국의 기반을 닦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후대의 황제들에게 이상적인 군주의 모델로 남았다. 과연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의 통치는 로마에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그 진실을 면밀히 살펴보자. 1. 황제가 되기 전 군사적 업적과 명성. 티투스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는 서기 39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플라비우스 가문의 후계자로서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으며 군사적 재능과 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다. 티투스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유대 반란서기 6673년 진압이었다. 네로 황제 시기 유대 지역에서 로마에 대한 대규모 반란이 발생하자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러나 서기 69년 네로가 자살하며 로마가 내 황제의 해라는 내전 상태에 빠지자 베스파시아누스는 황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동방으로 이동했다. 이때 티투스는 아버지를 대신해 유대 전쟁의 지휘를 맡았다. 서기 70년 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쳐 마침내 성전을 불태우고 도시를 함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되었고 성전의 황금과 보물이 로마로 운반되었다. 이 승리는 로마에서 큰 환영을 받았으며 티투스는 개선 장군으로서 입성했다. 예루살렘 함락의 영광은 플라비우스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티투스는 로마로 귀환하여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의 곁에서 통치를 보좌했다. 그는 프라이토리아니 황제 친위대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강력한 군사적 기반을 갖춘 후계자로 자리매김했다. 2. 황제 즉위와 로마의 시련. 서기 79년 베스파시아누스가 사망하면서 티투스는 황제로 즉위했다. 그는 아버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자신의 통치 스타일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시작부터 거대한 재난과 마주해야 했다. 1.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의 대재앙. 티투스가 즉위한 지 불과 몇 달 후인 서기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남부의 베수비오 화산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며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당시 수천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이 도시는 그대로 화산재에 묻혀버렸다. 티투스는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했다. 그는 개인 재산을 털어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고 로마 제국의 자원을 동원해 복구 작업을 지휘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비로운 황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로마 시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게 되었다. 이 로마 대화제와 전염병. 폼페이의 재난이 끝나기도 전에 서기 80년에는 로마 시내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3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카피톨리누스 언덕을 포함한 주요 공공건물과 신전들이 소실되었다. 화재가 진압된 후에는 전염병까지 발생하며 로마 시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티투스는 다시 한번 신속하게 대응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했으며 공공건물 복구를 위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플라비우스 왕조가 황제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다하는 통치 체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3. 플라비우스 왕조의 전성기. 티투스의 통치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불과했지만 그는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닦아놓은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졌다. 그는 원로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플라비우스 왕조의 정치적 정당성을 높였고 사치와 부패를 줄이는 등 검소한 정책을 유지했다. 그의 통치 아래 로마는 경제적 안정을 되찾았으며 공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그는 아버지의 계획을 이어받아 콜로세움을 완공했다. 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은 로마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개되었으며 황제의 관대함을 과시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또한 그는 군사적으로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대 반란이 진압된 후 그는 동방과 다뉴브 지역의 국경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제국 전반에 걸쳐 질서를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4. 갑작스러운 죽음과 미스터리. 그러나 티투스의 치세는 너무도 짧았다. 서기 81년 황제로 즉위한 지 2년 만에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인은 공식적으로 열병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독살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티투스는 죽기 직전 "나는 한 가지라도 잘못한 일이 있던가? 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이는 그가 스스로를 매우 정직하고 선량한 황제로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죽음 이후 로마 시민들은 그를 신격화하며 로마 최고의 황제 중 한 명으로 기억했다. 티투스, 짧지만 찬란했던 황제의 유산. 티투스는 로마 제국 역사에서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가졌지만 가장 이상적인 황제로 기억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유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군사적 역량을 입증했고 황제가 된 후에는 재난 속에서도 시민들을 보호하며 자비로운 황제라는 칭호를 얻었다. 폼페이 화산 폭발과 로마 대화재, 전염병 등 연이은 위기 속에서도 그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황제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너무도 짧았다. 단 2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는 더 많은 개혁을 펼치지 못한 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콜로세움과 플라비우스 왕조의 기반은 이후에도 로마 제국의 중요한 유산으로 남았다. 그의 통치 방식은 후대 황제들에게 이상적인 군주의 모델로 평가되었으며 로마 시민들은 그를 신격화하여 기억했다. 짧았으나 위대했던 통치, 그것이 티투스의 유산이다. 로마 역사에서 이상적인 황제로 남은 그의 이름은 혼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걸은 지도자가 어떻게 기억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